어제까지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늘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온 집안에 찬 기운이 넘쳤다. 내 딸이 너랑 살기 싫대. 당장 이혼해.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난 외로웠어. 같이 있어도 늘 혼자였어. 엄마 아빠 왜 안 자? 엄마, 나 오늘 꿈 꿨는데 엄마 아빠랑 또 바다 갔어. 여자가 마음을 닫고도 바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밥을 차렸고 오늘도 밥을 차립니다. 어제도 웃었고 오늘도 웃습니다. 매일 해왔던 일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도 혼자입니다. 그 혼자인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새 몇 년이 됩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합니다. 남편은 청천벽력이라 합니다. 갑자기 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그런데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마음을 닫고도 바로 떠나지 않는 걸까요? 첫째, 그동안 함께 쌓아온 것들 때문입니다. 가정의 정, 함께한 시간, 나눴던 약속, 그것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둘째, 마지막 한 번 더 믿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혹시 이번엔 봐주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마음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떠난 뒤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현실, 아이들, 경제, 시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마음을 닫고도 관계 안에 머뭅니다. 이것은 미련이 아닙니다. 이별의 끝을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한 그 혼란스럽고 아프고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우리 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제였다. 아내는 웃고 있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바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 우리 내년에 또 오자 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퇴근길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어제의 여행 여운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공기가 달랐다. 어제와 똑같은 집인데, 어제와 똑같은 소파, 똑같은 조명인데, 왜인지 집안이 낯설었다.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어두웠다. 눈이 마주쳤는데 아내는 먼저 시선을 피했다. 뭔가 이상하다. 그 느낌을 애써 털어내며 가방을 내려놓은 지 꼭 10분. 핸드폰이 울렸다. 장모님, 반갑게 받았다. 그런데 전서방, 뭔가 달랐다. 평소 그 카랑카랑하고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그 안에 뭔가가 잔뜩 눌려 있는 것처럼. 전서방, 전서방. 장모님이 같은 말을 2번 더 부르셨다. 근데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셨다. 나는 분위기를 살짝 띄워보려 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다정하게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평소에 그 대장부 같으신 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리여리하세요? 웃음을 유도하려 했던 그 말. 5초의 침묵이 흘렀다. 그 5초가 그냥 침묵이 아니었다. 태풍이 오기 직전 바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터졌다. 내 딸이 이제 너랑 살기 싫대. 짧은 숨. 당장 이혼해. 순간 세상이 멈췄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게 아니었다. 쇠파이프였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0.1초 만에 온몸을 관통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도 잠깐 잊었다. 어제였잖아. 어제 같이 받아봤잖아. 어제 아내가 웃으면서 내년에 또 오자고 했잖아. 그게 불과 24시간 전이었다. 원자폭탄이 터지고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소용돌이 치는 거대한 바람이 전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그 한복판에 나는 혼자 서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제까지 웃던 아내에게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게 무너진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다. 장모님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는지 손에 들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서 있었다. 아내가 움직였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리고 식탁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이혼 서류였다. A사 용지 몇 장이 식탁 위에 놓이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리가 쿵 하고 들렸다.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내 가슴 속에서 쿵 했다. 아내는 나를 봤다. 눈빛이 슬펐다.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차가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다 꺼진 눈빛이었다. 불이 꺼진 창문처럼, 아무도 없는 집처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아내가 말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게 전부였다. 1분이 흘렀다. 세상이 음소거가 된 것 같았다. 그 1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항공모함도 집어삼키는 쓰나미가 천천히 그러나 거대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1분 후 그 쓰나미가 머리를 강타했다. 팔에 힘이 빠졌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가슴이 떨렸다. 멈추질 않고 계속 불과 어제였다. 아내가 웃으며 아이들 손을 잡고 바다 앞에서 사진을 찍던 게, 그리고 바로 그때 아내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다. 화가 아니었다. 미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였다.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혼자서 삭혀왔던 무언가였다. 아내에게는 내가 몰랐던 시간이 있었다. 정신이 돌아왔다. 아주 천천히 안개가 걷히듯. 그리고 떠올랐다. 작년이었다. 아내의 짜증이 늘었다. 피곤한가 보다.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짜증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신호였다. 아내는 그때 이미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였다. 나 지금 힘들어. 나 좀 봐줘.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런데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갱년기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원래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시기도 있는 거지. 그 말들이 사실은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을 덮는 이불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 있었다. 여자들은 마음을 닫기 전에 신호를 보낸다. 근데 마음을 완전히 닫고 나면 아무 티도 안 낸다. 그냥 평상시처럼 산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심장을 꿰뚫었다. 아내는 웃었다.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다. 내년에 또 오자고 했다. 아무 티도 안 냈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었다.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결심한 사람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이제 다 내려놓은 사람의 마지막 여유였다. 너무 늦게 온 깨달음은 위로가 아니라 후회였다. 아내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이걸 견뎌왔던 걸까? 아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소리 없이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새벽이었다. 남편이 잠든 시간, 아이들도 잠든 시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그 시간에 아내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어둠 속에, 손에는 식은 커피 한 잔.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다. 그래서 그냥 삼켰다. 그 새벽이 몇 년이었다. 3년 전, 첫 번째 신호. 여보,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응, 힘들지. 나도 피곤해. 아내는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다. 2년 전, 두 번째 신호. 우리 이번 주말에 둘이 어디라도 나가면 안 될까?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돼?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러자.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남편은 보지 않았다. 1년 전, 세 번째 신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호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신호였다. 아내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혼자 계산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크면, 막내가 학교를 마치면 내 인생도 한번 살아봐야지.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 티 없이 결심이 익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여행지 바다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별 인사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이니까 잘 담아둬야지. 그것이 남편이 그토록 행복해했던 그 여행의 진짜 의미였다. 식탁 앞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쥐어짜듯이 나한테 말해줘.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제발 말해줘. 아내는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은 멈칫했다. 당신은 그냥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 잘못한 게 아니었다. 무시한 것도 싸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 밥 먹어도, 같이 있어도, 여행을 가도 아내는 거기 없었다. 남편의 눈에,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없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딱 한 번 눈을 감았다.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걸까? 침묵이 깨졌다. 남편이 먼저였다. 언제부터였어? 질문이 아니었다. 고백이었다. 기억나? 우리 결혼 10주년 때 그날 나 하루 종일 기다렸어. 아이들 재우고 화장도 다시 고치고 예쁜 옷도 입고 당신은 그날 밤 11시에 들어와서 밥 있어? 하고 물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억이 났다. 아주 선명하게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문제가 아니었어.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밥상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고, 아프다고 해도 병원은 혼자 갔고, 힘들다고 해도 당신은 항상 더 힘들었어. 하나씩, 하나씩 쌓아뒀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남편은 반박하지 않았다. 전부 맞는 말이었으니까. 나도 당신 사랑했어. 과거형이었다. 그 과거형 하나가 현재형 어떤 말보다 훨씬 더 아팠다. 그때였다. 방문이 열렸다. 작은 발소리. 막내였다. 잠이 덜 깬 눈으로 곰 인형을 끌고 부엌 불빛을 향해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안 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가 아빠 옆에 와서 앉았다. 엄마, 나 오늘 꿈 꿨는데 엄마 아빠랑 또 바다 갔어. 근데 이번엔 밤에 갔어. 별이 엄청 많았어. 잠깐 멈추더니 엄마가 웃었어. 진짜로 웃었어. 나 그 웃음 너무 좋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내의 눈에서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다. 엄마 왜 울어? 응, 엄마 기뻐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빠를 봤다. 아빠, 엄마 많이 안아줘. 엄마 안아주면 엄마가 진짜로 웃거든. 남편은 목이 막혔다. 25년을 살았다. 근데 8살 아이가 알고 있던 걸
남편은 몰랐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만 남았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천천히 자기 쪽으로 당겼다. 남편은 숨을 참았다. 아내의 손이 서류 위에 올려졌다. 그리고 접었다. 말은 없었다. 그냥 조용히 접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접히는 그 소리가 오늘 밤 가장 긴 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등을 맞댔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결혼 초 월세 32만 원짜리 단칸방이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두 사람이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 덜덜 떨면서도 웃었다. 아내가 끓여준 라면이 그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지금도 모른다. 첫째가 태어나던 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게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른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게 그 이후론 그냥 살았다. 아이 학원비 걱정하고 직장 눈치 보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대출금 갚고 어느 날부터 오늘 어땠어? 라는 말이 사라졌다. 밥 먹었어? 으로 바뀌었다. 그것마저도 나중엔 그냥 눈빛으로 때웠다. 대화하는 법을 어느새 잊어버린 거였다. 명절이면 싸웠다. 당신은 항상 당신 가족만 생각해. 그 말이 매년 반복됐다. 해결된 게 아니었다. 덮인 거였다. 여행을 가면 남편은 혼자 걸었다. 아내도 혼자 걸었다. 같이 걸으면서 각자 걸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시간이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이게 이 부부만의 이야기일까? 아니다. 아이 키우느라 서로를 잃어버린 부부. 돈 버느라 대화를 잃어버린 부부. 참다 참다 결국 남처럼 된 부부. 대한민국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은 천장을 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다. 아내의 등이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25년 만에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다.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 손 하나가 말 한마디보다 무거웠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다. 막내가 꿈에서 봤다던 그 별이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아침이 왔다. 아이들 등교시키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때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의 손이 멈췄다. 남편이 문을 열었다. 장모님이었다. 그리고 처제였다. 장모님은 들어오시면서 남편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다. 말은 없었다. 그 눈빛 하나에 만마디가 담겨 있었다. 전서방, 앉아봐. 무거웠다. 내 딸이 시집 오던 날 말이야.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그날 나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잘 부탁한다고. 이 사람한테 내 딸 맡긴다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내 딸이 나한테 전화해서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남편은 몰랐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당신한테는 말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한테만 털어놓고 다음 날이면 또 씩씩하게 밥 차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 처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형부, 언니가 저한테 한번 그런 말 했어요. 나는 형부 옆에 있으면 가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아내는 부엌에서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이 일어나셨다. 전서방, 나는 내 딸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당신이 몰랐던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 말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보다 100배는 더 아팠다. 전서방, 내 딸, 한 번만 더 제대로 봐줘. 딸 이혼시키러 온 장모님이 마지막엔 사위에게 딸을 부탁하고 갔다. 문이 닫혔다. 남편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아내 앞에 섰다. 말이 없었다. 그냥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긴 말이 아니었다. 변명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냥 미안해. 그 두 글자가 25년치였다.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났다. 아내가 현관 앞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다. 필체가 장모님이었다. 삐뚤빼뚤 그러나 또렷하게 딸에게 봉투를 열었다. 메모지 한 장, 딱 2줄. 내 딸 시들지 않게 해주게. 전서방 부탁하네. 아내는 그 2줄을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메모지 위로 꽃이었다. 장모님 눈에 딸은 언제나 꽃이었다. 시집 보내던 날도, 힘들다고 전화하던 날도, 오늘 이 문을 나서던 날도, 한 번도 시들어선 안 되는 꽃이었다. 남편은 메모지를 지갑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매일 꺼내볼게. 아내는 한참을 남편을 봤다. 울다가 웃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웃음이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다. 시들었던 것들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 이 집에도 오늘 봄이 왔다. 그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러나 단번에 달라진 건 아니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2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은 다시 처음 사귀는 사람처럼 서로가 낯설었다. 남편은 퇴근하면 부엌으로 갔다. 오늘 뭐 도와줄까? 어색한 말이었다. 그래도 했다. 매일 어색해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란히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이 그릇을 닦다가 아내에게 물이 튀었다. 아내가 웃었다. 막내가 좋아하던
그 웃음으로 남편도 웃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함께 웃었다. 아주 오래만이었다. 지갑 속 메모지는 남편이 매일 꺼내봤다. 내 딸 시들지 않게 해주게. 전서방 부탁하네. 그 두 줄이 어떤 날은 채찍이었고 어떤 날은 위로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두 사람은 아이들과 다시 바다에 갔다. 아내가 말했다. 우리 같이 찍자.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다. 진짜로 웃고 있었다. 꽃이 시들면 끝이 아니다. 물을 주면 다시 핀다. 다만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 당신 곁의 꽃은 지금 어떤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제대로 봐주세요. 지금까지 노년의 보석상자였습니다.